원장님, 눈 밑에 이 처짐이 생기면 진짜 원래 나이보다 한 10살은 많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모공이나 주름 이런 거보다 눈 밑 처짐이 있으면 훨씬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뭔가 사람이 칙칙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뭐 주변 사람들, 여자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진짜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눈밑이 꺼지니까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인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을 볼 때 시선이 눈 근처로 가기 마련이고 여기가 조금만 좀 처져 보이고 꺼져 보여도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거 한번 처지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술을 꼭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 수도 있는데요. 시술이냐 수술이냐 뭘 해야 되냐 이제 결정하려면 그 전에 내 눈밑의 상태가 어떠냐, 눈밑 처짐의 유형이 어떠냐, 이거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 달라질 수 있는데, 때로는 이제 홈케어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파악을 못하면 뭐 무작정 의미 없는 값비싼 시술부터 받거나, 반대로 뭐 시술이 꼭 필요한데 그냥 홈케어만 하고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 눈밑이 대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유형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부터 내 유형에 맞는 확실한 해결책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밑 고민을 제가 임의로 크게 4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지금 같이 한번 거울 보면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눈밑이 이제 볼록 튀어나온 지방형입니다. 눈밑을 만졌을 때 이렇게 뭔가 좀 볼록하게 잡히거나 튀어나온 분들 계시죠? 원래 이 지방 주머니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아요. 보통은 안화경막이라는 막이 지방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화경막이 약해진 분들은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참고 사진 보시면 왼쪽이 안화경막이 약해져서 지방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케이스고, 오른쪽은 안화경막이 탄탄하게 버텨서 지방을 막아주는 케이스예요. 보통 왜 이렇게 되냐, 노화로 혹은 유전적인 이유로 원래부터 안화경막이 약하면 지방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서 중력에 따라서 아래로 처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고 처지게 되면은 단순히 나이만 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 피곤한 인상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푹 꺼진 볼륨 부족형인데요. 눈밑, 특히 이쪽에 이제 눈물꼬락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생하게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죠. 노화로 인해서 여기 지방이 좀 줄어들면서 꺼지는 분들도 있는데, 20대, 30대 아직 젊으신데도 그냥 원래 지방이 좀 적은 분들도 있고, 살을 급격하게 빼다 보니까 또 꺼졌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 돌출 있잖아요. 그거랑 꺼진 게 같이 이제 동반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그 바로 밑에는 이제 꺼져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되면 인상이 전체적으로 좀 깔끔해 보이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형은 어둡고 칙칙한 다크서클형인데요. 이 사진처럼 눈밑이 뭐 처졌다거나 꺼졌다기보다는 좀 어둑어둑한 경우인데요. 이거는 피부에 색소 침착이 심해서 이렇게 퀭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눈 밑에 어두침침하게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인데요. 색소 침착이 눈 밑에 심하면 퀭하고 피곤해 보이다 못해 나이 들어 보이죠. 또 색소 침착이 아니고 푸르스름하게 혈관이 비치면서 눈밑이 칙칙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혈관성으로 다크서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눈 밑에 피부를 당겼을 때 변함없이 눈밑이 칙칙하면 피부 색에 색소 침착이 있는 거고, 당겨서 좀 색이 옅어지는 경우는 혈관에 의한 다크서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유형은 눈밑이 좀 짜글짜글한 주름이 있는 피부 건조형입니다. 눈 밑에 지방 돌출도 없고 뭐 꺼짐도 별로 심하지 않은데 여기 피부가 얇고 건조하고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생긴 경우인데요. 눈 주변에 있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또 피지선도 거의 없어서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쉽게 줄어들면서 주름이 가장 먼저 생기는 부위거든요. 저는 그냥 눈 밑이 처지면 다 똑같이 그냥 나이 들어서 처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쵸. 실제로는 한 가지만 있는 분들보다는 두세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원장님, 혹시 이런 거를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있죠. 피해야 될 습관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눈 밑에 좋지 않은 최악의 습관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눈 비비는 거예요.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혹은 뭐 피곤한 분들 이렇게 무심코 눈을 많이 비비시잖아요. 이런 피부 마찰이 반복되면 눈 밑 피부 주름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또 마찰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심해져서 더 다크서클이 어둡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 잘 안 하시는 거.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라는 얘기는 정말 입이 닳도록 하고 있는데,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랑 엘라스틴이 파괴가 되거든요. 눈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잘 파괴되면 아무래도 주름이 늘어나고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노화를 좀 막고 싶으시면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해가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수면 부족인데요. 이거는 뭐 잘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 혈액순환, 림프순환 이런 게 잘 안 되면서 눈가에 좀 푸르스름하게 정맥혈이 고이잖아요. 피부가 얇은 분들은 이 푸르스름하게 혈관 비치는 것 때문에 여기 더 다크서클이 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잘 먹고 잘 자는 거, 잘 쉬는 거 이것도 최고의 피부 관리죠. 혹시 원장님 이 눈가주름에 좋은 뭐 습관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아이크림 매일 바르기, 뭐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효과는 어느 정도 있겠죠. 마사지 같은 경우는 종아리 부어도 마사지하면 순환이 좋아져서 붓기가 빠지잖아요. 눈가도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 림프순환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붓기가 좀 빠지고 정맥혈에 너무 고이는 거 이런 거 막아주니까 어느 정도 다크서클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아이크림 아니어도 뭐 수분크림, 재생크림 눈에 바르면 보습제 역할을 하니까 건조함도 줄어들고 당연히 덜 건조하면 잔주름도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미백 기능 있는 비타민 C나 주름이나 피부결에 좋다고 알고 있는 그 레티놀 계열의 화장품 이런 것도 효과가 있고요. 근데 마사지를 하고 또 이런 화장품을 잘 바른다고 해서 거진 게 채워지진 않을 거고 지방이 튀어나온 분들 그 지방 볼륨이 줄어들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그런 눈밑 처짐이나 뭐 꺼져 있는 부분들 그런 거에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지방형이라던가 혹은 뭔가 꺼졌다 이런 눈밑은 시술을 받으면 좀 해결이 될까요? 그쵸. 시술이나 수술을 하면 해결을 할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 근데 이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무작정 집에서 혼자 결론을 내셔서 특정 시술을 받으시기보다는 의사 상담을 받으셔서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적합한 시술을 잘 조합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유형별로 가장 효과적인 시술들을 딱 짚어드릴 거고요. 우선은 첫 번째, 지방이 튀어나온 분들 있죠.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뭐 하안검 수술 이런 수술입니다. 수술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원리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여기 튀어나온 볼록한 지방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위가 있으면 옮겨서 조금 재배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늘어난 피부가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좀 수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흉터도 많이 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제대로 수술을 해놓으면 효과가 짧아도 한 3, 4년 길면 뭐 10년까지 유지되니까 꽤 만족스러운 기간 아닌가 싶고요. 근데 수술이 너무 무서울 수도 있죠. 지방 돌출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다른 뭐 시술적인 방법도 있어요. 여기 꺼진 부위에 필러를 살짝 채워서 튀어나온 지방을 어떻게 보면 가려주는 거죠. 눈에 띄지 않게 잘 채워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 눈밑이 내가 이제 푹 꺼져 있다, 볼륨이 부족하다. 이거는 볼륨을 채워주는 게 핵심이겠죠. 히알루론산 필러를 쓰게 되는데 필러라는 게 사실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히알루론산 필러도 굉장히 부드러운 것부터 뭐 단단한 것까지 여러 가지 물성의 제품이 있고 또 필러마다 물을 흡수하는 정도도 다르고 지지하는 힘도 달라서 눈 밑에 이제 가장 적절한 제품을 좀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보통 유지기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밑 필러는 얼굴 전체 이제 필러 시술하는 부위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위거든요. 아마 대부분 필러 하시는 선생님들 동의하실 거예요. 이걸 조금이라도 좀 부적절하게 넣거나 과도하게 넣어버리면 오히려 이제 필러를 했는데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경험이 많고 눈 근처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볼륨을 채워넣는 시술은 필러밖에 없나요, 원장님? 필러가 가장 드라마틱하고 효과적이기는 한데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나는 좀 오래 걸려도 히알루론산 필러는 피하고 싶고 내 피부 자체의 탄력을 좀 키우고 서서히 채워도 좋다. 이런 분들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주베룩 아이 같은 눈가 전용으로 나온 콜라겐 부스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콜라겐 부스터 시술은 필러처럼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건 아니고 주사를 해놓으면 내 피부에 있는 세포가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시술이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서히 내 살이 차오르는 시술이라서 자연스럽고 효과도 1년 이상 좀 오래 유지가 됩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일회성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반복 시술도 필요하고요. 또 눈밑 같은 경우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했을 때 결절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부위니까 한 번에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조금씩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잔주름이나 다크서클 요거는 홈케어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피부가 너무 얇아지고 손상돼서 주름이랑 색소
색소 침착 개선이 홈케어로는 한계가 있으면 스킨 부스터 시술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스킨 부스터 시술은 손상된 피부에 직접 이제 주사를 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피부 자체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 시술이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하죠. 리쥬란 I, 리쥬란 HE 플러스 같은 거. 이 시술은 연어 DNA에서 추출한 PN 성분을 주사해서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겉보기에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피부를 좀 더 건강하게 치료해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눈가 피부에 직접 콜라겐을 넣어줄 수 있는 시술도 있거든요. 레티젠 같은 시술, 리투오 같은 시술이 있습니다. 레티젠은 부족한 콜라겐을 바로 주사해서 보충해주는 거라서 밀도가 좋아지고 탄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고요. 레티젠 말고 또 리투오라는 2025년에 좀 핫한 스킨 부스터가 있는데, 요거는 단순히 콜라겐만 넣는 게 아니고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여러 가지 성장인자,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거의 많은 성분을 피부에 이식해주는 개념의 시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인공 합성물이 아니고 실제 기증된 인체 피부에서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만든 거고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런데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인체 피부에서 추출한 성분이면 뭔가 거부 반응? 부작용?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진 않나요?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리투오에는 세포는 없어요. 세포가 있으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면역 반응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세포 성분은 다 제거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유발할 만한 요소를 좀 제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리투오가 이제 스킨 부스터로 피부 시술로 쓰인 거는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이 성분 자체는 새로 등장한 게 아니고 10년 이상 쓰던 제품이고요. 원래 뭐 화장치료, 조직 재건, 이식 이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던 기술이에요. 이미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기술을 최근에는 미용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입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눈밑 고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 눈밑 처짐의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자. 두 번째, 그 유형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찾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과도한 시술이나 효과 없는 화장품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좀 줄어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피부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